네, 그러면 대뇌에서 손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뇌는 금방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합하고 또 운동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손해는 어떤 역할을 할까 보겠습니다. 자, 손해는 영어로 cerebellum이라는 뜻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대뇌는 뭐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각 통합, 또 운동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특히 대뇌에서 내려가는 운동 명령을 손해가 받아서 그 운동을 명령대로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손해는 기능은 자, 대뇌가 주로 이제 생각하고 운동을 실행시키는 곳이라고 하면 손해는 주로 운동을 조절해 주고요. 즉, 운동 학습과 조절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의 위치는 대뇌 바로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즉, 손해는 대뇌에서 시킨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잘하고, 또 섬세하게,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운동이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손해고,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축구를 잘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일단 운동을 잘한다고 하면 손해의 기능이 잘 발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의 역할은 자, 먼저 평형 또는 균형이라고 해도 돼요. 균형의 기능과 그리고 자,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 힘이 있어야 돼요. 또는 힘을 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걸 우리는 수축 또는 긴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 또는 긴장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운동 또는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손해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손해를 다치면 당연히 근육의 긴장도에 이상이 있고요. 평형 또는 균형 장애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운동이 잘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힘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 굴곡 이렇게 굽힘이 안 된다거나 또는 팔꿈치에 펴움이 안 된다거나 왜? 자, 이렇게 손가락을 굽힐 때는 굽힌근들이 힘이 들어가고 위에 있는 편근들이 이완 힘이 빠져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긴장 이상으로 인해서 이런 운동 장애 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뇌의 파트 중에 뇌줄기를 볼까요? 자, 뇌줄기는 대뇌와 소뇌를 이어주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뇌줄기라고 하고요. 자, 뇌줄기는 금방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뇌와 소뇌 그리고 밑에 있는 척수를 잇는 부분이다. 자, 따라서 잇는다는 말은 교통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로의 역할을 하는 곳. 예를 들어 척수에서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뇌줄기를 통과해서 대뇌의 중심 뒤일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 앞일항에서 내려오는 명령체계가 뇌줄기를 거쳐서 소뇌로도 들어가고 척수로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뇌줄기는 감각 운동의 통로, 경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뇌줄기예요. 자, 이 부분만 좀 따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좀 식물의 줄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줄기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자, 감각과 운동의
그러한 경로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뇌줄기가 손상을 당하면 당연히 감각이 차단되고 운동도 차단되겠죠. 그래서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뇌줄기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뇌줄기에는 자체적으로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경세포가 있다는 말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뇌줄기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호흡, 그리고 심장과 혈관의 운동, 중추란 말은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잖아요, 그죠? 날숨, 들숨. 자, 이런 호흡하는 이런 자동적인 호흡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뇌줄기에 신경원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심장이 자동적으로 심박동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도 자기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하죠. 자,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경원들이 어디에? 뇌줄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줄기는 이러한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신경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뇌줄기에는 생명중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중추. 자, 생명, 호흡, 심장, 혈관,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하는 신경원들이 뇌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뇌줄기가 이렇게 손상을 당하면 뭐 감각이 올라가고 운동이 내려가는 그런 것들도 차단이 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생명 중추의 손상을 당해서 호흡을 못한다거나 심장 기능을 못해서 어떻게 돼? 예, 죽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뇌줄기는 중요한 부위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 이 대뇌는 한 부위만 다쳐도 물론 그 기능을 못하지만 생명하고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뒤통수 옆이 손상당하면 눈은 못 봐요. 하지만 살아는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뇌라는 말은 뭐 대뇌, 소뇌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 수 있으나 뇌줄기는 이러한 중추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의 손상으로도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줄기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뇌줄기의 크기는 비슷해요. 그래서 뭐 원숭이, 돼지, 뭐 일단 짐승의 뇌의 사이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뇌줄기는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 그만큼 중요한 중추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심장의 크기, 뭐 이런 것들 비슷하다. 뭐 심장도 중요한 거니까 아마 그럴 것 같고요. 특히 뇌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쥐의 대뇌는 요만하고 사람의 대뇌는 이만하지만 뇌줄기는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뇌에 대한 구조를 뭐 짧게 이렇게 봤어요. 대뇌, 그다음에 소뇌, 뇌줄기를 봤고요. 자, 이러한 뇌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양과 산소들이 공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뇌에 이러한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혈관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의 혈액 공급, 브레인 아테리고요. 자, 이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자, 뇌로 가는 동맥, 자, 일반 신체의 동맥보다 어떻게 돼요? 크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해야 된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뇌는 몸무게 2% 정도인데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많아야 된다. 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소비한다고 해요. 아주 많은 양의 소비를 하는 거죠. 따라서 혈액에 산소와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지만 20%에 해당되는 신체의 20%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끔 일단 많은 혈액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뇌로 들어가는 그런 혈관들은 많은 이제 혈액을 담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 그죠? 자, 따라서 한쪽에 뇌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지배하는 뇌는 바로 죽게 돼요. 따라서 이 한쪽에 혈관이 막히더라도 다른 측부 혈관, 도움을 주는 축부 혈관을 통해서 뇌의 그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뇌 구조, 뇌의 혈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구조를 뇌의 대뇌 동맥윤이라고 합니다. 즉, 서클로 되어 있다. 서클. 자, 이게 윌리스는 사람 이제 이름이고요.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발견을 했는데, 자, 륜이라는 말은 서클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심장위에서 이제 올라왔겠죠. 올라와서 이제 척추 동맥 통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바닥 동맥 통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런 서클 모양의 혈관을 볼 수 있네요. 자, 이걸 확대하니까 바로 요 그림이 됩니다. 자, 오른쪽, 왼쪽, 자, 이런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이 서클로 인해서 다 문합,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한쪽이 이렇게 손상을 받아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혈액이 공급이 될 수가 있더라. 한쪽이 손상당해도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혈액 공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대뇌 동맥윤, Circle of Willi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뇌의 혈관 문합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합이란 말은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뇌의 혈관 문합은 우리가 Circle of Willis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쪽이 손상당하더라도 돌아서 또는 측부 혈관을 통해서 그 혈액 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뇌에 있는 혈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힌다거나 또는 이렇게 혈관의 일부가 터지면 당연히 혈액은 이제 순환이 안 될 것이고 그 혈관이 지배하는 그 영역은 세포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뇌 동맥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 동맥의 일부가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되면은 해당 부위의 그러한 뇌의 기능은 즉각적으로 사라진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한 질환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영어로 스트로크는 갑작스럽게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요게 뇌에 대한 혈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뇌에 있는 구조 중에 수막과 뇌척수액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수막과 뇌척수액은 우리가 뇌와 척수를 보호해주는 그런 구조물들이에요. 자, 뇌와 척수의 바깥 부분에는 막이 있어요. 막. 그 막을 수막이라고
영어로 meningers라고 하는데 이 막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질막, 거미막, 경질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이 경질막, 중간 부분이 거미막, 안쪽 부분이 연질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를 다 싸고 있어요. 같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이 부분을 잘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뇌를 싸고 있으면 뇌수막이 되는 거고요. 척수 부분은 척수 수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전체로 이 전체를 우리는 그냥 뇌척수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 볼 수도 있고 그냥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막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경질막이 있고 중간에 거미막이 있고 자, 가장 안쪽에 연질막이 있어서 이 수막은 뇌와 척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미막과 안쪽에 있는 연질막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죠. 자, 이 공간에는 비어 있지 않고 뭐가 당겨져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당겨져 있는 게 바로 뇌척수액이 되겠습니다. 이 뇌척수액은 자, 뇌에서 이제 이렇게 생성이 돼요. 뇌 안에서 생성이 되고 뇌 안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이 이렇게 거미막, 연질막 사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이 가쪽 구멍, 정중 구멍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뇌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이 이 구멍을 통해서 어디로? 거미막, 연질막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뇌척수액이 뇌와 척수를 역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거미막과 연질막의 그 사이를 거미막 밑 공간이라고 해요. 뭐 어렵지 않죠? 거미막 밑에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 뇌척수액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뇌척수액은 뇌 안쪽에 있는 뇌실이라는 곳에서 생산이 되는데 특히 뇌실에 어떤 구조물이 있어요. 맥락얼기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뇌실에 있는 맥락얼기라는 구조물에서 하루에 한 300에서 500ml 정도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뇌실에서 저기 파란색이 이제 뇌척수액이고 이게 뇌실이에요. 공간이 뭐 셋째 뇌실, 넷째 뇌실, 이런 뇌실에서 생성이 되는데 여기는 그림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뇌실 안에는 맥락얼기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뇌실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이 거미막 밑 공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구멍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 구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구멍. 이게 정중 구멍, 가쪽 구멍 이런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거미막 밑 공간으로 빠져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미막 밑 공간에 뇌척수액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거 좀 더 확대를 한 모양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듀라메타가 있고, 아레코노이드가 있고, 자, 아레코노이드와 피아메타 사이를 섭 아레코노이드 스페이스 거미막 밑 공간이라고 하고, 이 거미막 밑 공간에는 뭐가? CSF 뇌척수액이 담겨져 있다. 자,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뇌척수액은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당연히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충격 이런 것들 보호해 주는데 자, 보호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력입니다. 부력. 자, 부력은 뭐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몸무게보다 좀 더 이렇게 몸무게가 감소돼서 이렇게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자, 뇌 무게와 척수의 무게를 이렇게 좀 감해줘서 이걸 지탱하고 있는 머리 또는 이 바디의 어떤 무게감을 덜 해주는 그러한 부력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박테리아, 바이러스, 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즉 감염을 예방,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내척수액은 많은 이제 전해질들이 있어요. 그런 전해질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염의 예방, 보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척수액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가 침범이 됐다거나 세균이 침범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 당연히 내척수액을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유 없는 막 이 감기 증상인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이게 혹시 뇌염이 아닐까?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자, 그래서 뇌를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뇌를 싸고 있는 내척수액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를 검사하면 어떤 바이러스, 세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뇌 증상이나 척수 증상을 알 수 없을 때는 내척수액을 뽑아서 뇌로 어떤 것들이 침범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천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내척수액을 뽑아봐야 되는 거죠. 내척수액을 그런데 뽑기 위해서 이 머리를 찌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내척수액이 흐르는 곳 중에서 뇌와 척수가 없는 곳, 내척수액이 담겨져 있는 부분 중에 뇌나 척수가 없는 부분이 어딜까요? 예, 바로 제일 밑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있는 내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허리 밑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허리천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척수, 이게 척수고, 이 척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척수 밑에, 자, 이 부분을 있는 내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보통 허리뼈 3, 4번 또는 4, 5번 정도 높이의 내척수액을 뽑아서 검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척수신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척수신경은 말 그대로 말초신경이에요. 자, 지금까지 중추신경, 즉 뇌와 척수, 그리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 또 뇌와 척수를 보호해주는 수막이나 뇌척수액을 봤고요. 자, 이제는 척수신경, 즉 말초신경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이라고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했다, 그죠? 이 척수신경을 말 그대로 감각, 이 감각 수용기에서 오는 이 감각들을 이렇게 뇌로 전달할 때 요 파트가 바로 척수신경의 파트가 되는 거고, 역시 뇌에서 척수를 지나서 효각이, 이 손을 움직이게 하는 효각이까지 갈 때 요 부분이 바로 척수신경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감각 자극은 말초신경에서 척수를 통해서 뇌로, 그리고 운동 자극은 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에서 척수신경이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 되겠다. 즉 말초신경이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척수신경에 앞서서 우리가 척수, 자, 척수는, 자, 척수의 높이를 좀 볼까요? 척수는, 자, 숨내입니다. 숨내 바로 밑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허리뼈 한 1번 수준까지 척수가 이렇게 자라져 있고요. 따라서 척수의 길이는 숨내 밑에서 허리뼈 1번 수준까지, 보통 이제 성인 기준이 그렇고요. 우리 신생아는 척수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가 끝났죠? 척수가 끝나고 나서 그 밑으로는 이렇게 신경다발로, 보시는 노란색 신경다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신경다발을 말의 꼬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말총이라고 합니다.
이 척수를 통해서 나가는 척수신경들, 총 31쌍의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 척수가 손상을 당했다.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끊어졌다. 당연히 감각 올라가지 않겠고 운동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척수 손상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척수 손상 환자는 뭐 주로 이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5, 그러니까 목신경 5번이 절단됐다. 그런 말 여러분 듣는다 그죠? 허리신경 2번이 완전히 절단됐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감각신경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또 그 해당되는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척수 손상에서 이러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척수는 중추신경계에 속합니다. 그죠? 이 척수는 뇌와도 똑같이 손상을 당하면 재생이 안 돼요. 자, 뇌도 손상을 당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뇌사라고 했죠. 척수도 역시 손상을 당하면 재생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말초신경, 즉 척수신경은 손상 후에 재활을 한다거나 또는 수술, 끊어진 부분을 잘 이어준다거나 하면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이 학부 때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여해서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아직 그 연구들이 이제 있는데, 아직은 하여튼 척수는 재생이 안 되는 걸로. 하지만 말초신경은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한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척수를 보면요, 이 크기가 이렇게 같지 않고요, 목 부분에서 커져 있고 허리와 엉치 부분에서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위를 팽대라고 해요. 팽대, 부풀어져 있다. 팽대. 자, 여기서 자, 목 팽대가 바로 요겁니다. cervical enlargement. 허리 엉치 팽대가 바로 요거 lumbar enlargement인데요. 이 왜 커져 있을까? 자, 목 팽대에서는 얘네들이 나가는 거예요. 목 신경얼기, 팔 신경얼기. 그러니까 큰 신경 가지들이 목 팽대에서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 나가서 어디를 지배해요? 팔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허리 엉치 팽대에서는 이렇게 허리 신경얼기, 엉치 신경얼기, 자, 이런 큰 신경 줄기들이 나가요. 이거 당연히 커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팽대라는 게 있는데, 목 팽대에서는 팔로 가는 신경이 나가는 곳, 허리 엉치 팽대는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 부풀어져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목 팽대는 팔로 가는 척수신경, 허리 엉치 팽대는 다리로 가는 척수신경이 나가는 곳이다. 따라서 이렇게 부풀어져 있더라. 자,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팔과 다리가 없는 동물들은 팽대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팔과 다리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척수 동물에게만 팽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래는 팔, 다리가 없어요. 따라서 팽대가 없다. 팽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척수를 좀 이렇게 봤고요. 다시 이제 척수신경으로, 말초신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말초신경은 뇌에서 나가는 뇌신경, 금방 봤던 척수에서 나가는 척수신경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뇌신경은 머리, 얼굴, 목, 막 이런 부분에 분포 영역이 있고요. 척수신경은 몸통과 팔다리 부분에 분포하는 그러한 말초신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라는 중추신경계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뇌신경. 자, 이렇게 이제 뇌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초신경이 뇌신경은
뇌는 아까 어디에 당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머리뼈, 아주 단단한 머리뼈에 당겨져 있는데 신경이 가면 머리뼈를 뚫고 나오나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머리뼈가 자랄 때부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구멍을 통해서만 그 해당되는 뇌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옆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나와 있다, 그죠? 자, 이 구멍을 통해서 뇌신경이 뇌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구멍들, 특정한 구멍들, 어떤 구멍을 통해서 몇 번 뇌신경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신경,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 31쌍인데, 자, 얘네들도 어떤 특정 곳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척수신경은 척추뼈 사이를 통해서 나옵니다. 척추뼈는 다 붙어 있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하나 따로 되어 있고 관절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1과 T2, 자, 관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T1과 T2 사이에서 이렇게 말초신경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의 공간, 예를 들어 T1과 T2 사이의 이 공간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앞으로 숙이면 늘어날 거고 뒤로 젖힘하면 공간이 줄어든다. 그죠? 하지만 금방 봤던 이 뇌신경의 구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척추신경은 그만큼 손상의 빈도를 잦다. 손상을 당할 수 있다. 줄어들면, 이게 좁아지면 누르니까 이게 손상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이 바로 이제 뭐 디스크 질환, 척수신경 질환 해서 척수신경이 질환들이 그만큼 빈번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간들은 변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척수신경이 나오는 것은 척수 사이 구멍이 되겠고요. 이 척수 사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척수신경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공간은 이렇게 변함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척수신경까지 봤고요. 자,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